안녕하십니까.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로 혼자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모임을 갖고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물론 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뭐 지식도 있겠지만 제가 받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양은 이 공존하고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고 또 주는 대로 받고 그다음에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 정비공이라고 여러분 그냥 써놓아요. 정비공 어디 가서 써먹기 좋아. 세상에 없는 거 정답이 없습니다. 사주도 정답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에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수학에는 정답이 있죠. 산술적으로. 근데 이 사주명리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 스승, 내가 배운 관법, 내 이론만이 맞다. 딴 거 다 배척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관법의 문제에 있어서 억부용신을 쓰는 신강신약해서 관법도 있고 뭐 격궁용신을 잡는 관법도 있고 한데 다른 선생, 다른 어떤 이 학파에 그건 아예 이제 무시하고 신살 필요 없다. 12운성 필요 없다. 공부도 안 해보고 적용도 안 해보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래서 좀 정답이 없는 학문이지만 그래도 체계는 있고 이론적인 받침은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 게 또 이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 없고 비밀이 없어요. 내 입 밖으로 나가면 이미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너만 알고 있어. 공짜가 없어. 공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공짜는 공짜를 생각하면 내가 주로 받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공짜로 준다는 생각은 안 해. 공짜, 내가 공짜로 받네? 근데 누군가 공짜로 줬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음양이 여기서도 다 있는 게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음양이 공존한다라는 얘기도 같은 어떤 철학적인 게 포함이 돼 있다. 체계도 없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제 아는 이제 지인분 중에 정신 쪽으로 이제 명상을 엄청 오래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체계도 나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없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뜻을 또 이제 배웠으니까 습을 해야죠. 하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도 들어 있겠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많이 에너지를 쏟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 이제 알고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사주하고 점하고 뭐 우리가 무속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이게 오픈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제 편입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편견을 많이 이제 요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주 공부한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사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신내림 받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수무당 남자인데 무당 박수무당이라는데 그거 아니다. 학문이다. 그리고 사주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선생님 사주 믿으세요? 저는 지금 믿으라고 해서. 믿으려고 보통은 사주 잘 안 믿어요. 그냥 그리고 타로를 보긴 하는데 그 심시풀이를 약간 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사주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인생을 다 훑을 수 있는 게 사주인데 타로는 가까운 미래 뭐 6개월, 3개월 정도까지만 어떤 이 OX의 문제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 어떻게 되겠냐 안 되겠냐. 팔리겠냐 안 팔리겠냐. 그 오빠랑 나랑 인연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걸 이제 주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지만 사주에 대한 막연한 이 의심이나 쾌수천 마크가 찍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사주 지금은 이제 저는 뭐 믿는다기보다는 사주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사주대로 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저분은 사주대로 안 사실까? 이런 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하고 명식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부터 이 보면
뭔가를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고대, 중국. 이거 이제 사주는, 이제 사주는 지구상 어느 곳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한정된 곳에만 적용이 될까요? 선생님 한번 생각대로. 세상 정비하는 모든 것을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는요, 이 계절학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통계학, 인문학, 천문학, 심리학,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주 그거 통계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계의 어떤 의미도 들어있어요. 왜냐면, 기원전 3000년부터 뭐 이제 갑골 문자가 생기면서 뭐 복희 씨가 와가지고 뭐 한웅을 얻어서 막 그때부터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5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사주를 가지고 풀어봐서 공통된 부분을 뽑아낸 통계학의 의미도 있지만 이 통계학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인간학, 계절학, 천문학 여러 가지 실용학. 제가 볼 땐 최고의 실용 학문이 이 사주 명리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제 분야인데, 이게 아까 이제 답을 드리면 사주는요, 현재는 지구상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있잖아요. 북반구에만 해당이 돼요. 현재 있는 만세력의 차원은. 왜냐면 우리의 겨울은 호주에서는 여름이야. 지구 반대편에 있잖아. 남쪽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월로 따지면 4월, 5월, 미월이 여름인데 거긴 겨울이라 이 해석 자체가 안 맞고 이제 이 시차도 안 맞고 그래서 태어난 곳이 일단 북반구로 한정이 되고요. 적도는 안 맞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기원은요. 자연을 관찰하면서 인간의 어떤 기륭화복, 기승전결을 어떤 이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의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뭐든 어떤 태어나서 성장해서 전성기를 이루다가 정체되다가 떨어져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려면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에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는 사주는 동양권에만 중국, 일본,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하지만 풀어보면 뭐 영국도 사계절이 있고요. 우기가 좀 많긴 하지만 뭐 스위스나 미국 북반구 쪽에 그쪽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현지에 태어난 시간, 그 현지에 태어난 월로 가지고 사주를 보면 또 사주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동양과 서양이 공통된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처음에도 5년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이 사주와 음양, 오행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우리가 뭐 속담도 개팔자, 상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희가 강아지 이제 16살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생년월일을 따져보니까 태어난 시는 몰라. 제가 이제 가정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16년 전에 입양을 해서 2010년도에 걔가 태어났고요. 3월 14일 날 태어났어.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기미일주야. 좀 까칠합니다, 얘가. 잘 안기지도 않아. 다른 강아지들보다. 그래서, 역시 이게 간유지동 비견 미토의 어떤 현침이 깔고 있구나, 얘가. 이 있습니다. 개팔자, 그리고 상팔자야.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한 달에 병원비,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약도 먹고, 약간 치매도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옆에 없으면 계속 낑낑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팔자, 상팔자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에 뭐 이제 속담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속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력에 보면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에 음행, 오행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목화토금수 들어있죠. 일, 해, 양입니다. 그쵸? 월, 달, 음이에요. 음양, 목화토금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그냥 계절에, 그러니까 요일에 그걸 명명할 때도 음양, 오행을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운이라는 겁니다. 음양, 오행이. 그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행성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제 그 있는데, 일단은
음은 그 달이 있잖아, 달. 지구 옆에 달. 음으로 보고 양은 태양. 그렇죠? 수, 금, 지, 화, 목, 토. 이 토는 우리가 목화토금 할 때 토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성, 금성, 목이 이제 수성, 금성, 지구가 토입니다. 지구가. 그러니까 순서도 거꾸로 하면 목화, 토, 금수예요. 거꾸로 보면. 태양에서 먼 데부터 목화, 토, 금수. 그리고 토가 있죠. 그래서 지구가 이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의미가 이 중심을 잡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터라는 의미가 중립, 중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다 천문학에도 다 명시가 된 거야. 그 옛날에는 토성, 수금지화, 목토, 천왕성은 관측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이나 이렇게 우주선 보내서 그걸 발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명리가 발달하던 고대 시대, 근대 시대까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그 사주라는 게 뭐냐면 자연도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 있고, 그럼 자연도 이렇게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듯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에 관찰되는 어떤 생로병사를 인간에도 대입을 해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주명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한의학하고 이 사주명리학하고 같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시절이 있어요. 언제? 조선시대. 이게 처음에 사주명리라는 게 이제 전해진 게 고려 말기부터 이제 좀 전해졌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의복 있잖아요. 의복의 색깔도 이 목화토금수를 생하는 기운을 따라갑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해드릴까요, 한번? 계속 반복했던 얘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 화, 토, 금, 수. 생을 합니다. 그쵸? 목화토금수 생하고, 목, 화, 토, 금, 수.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사주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다, 그쵸? 생극제화. 그리고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자, 금극, 목 하면 이제 극이죠. 약간 별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고구려 시대에 이 사주명리학이 우리나라한테 전해졌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중국은 황제라고 했잖아요, 황제. 중국은 지금도 자기들의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가운데 중. 세계의 중심이다. 그 의미예요. 중국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황제는 무슨 옷을 입었죠? 황색. 그래서 황색은 뭐죠? 이 토입니다, 토. 세상의 중심, 중국, 가운데 중. 이게 중용이라는 이제 학문도 있듯이, 책도 있듯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중국의 황제, 그 다음에 궁예 있잖아, 궁예. 궁예, 생각나죠? 우리 김영철 씨가 한번 애꾸 가리고. 무슨 옷을 입었었죠? 기억나는 게? 황금색 옷을 입고 있었어. 그때까지, 후고구려 그때까지는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했습니다. 너도 황제, 나도 황제. 그러다가 조선시대, 이제 이렇게 원나라 거치면서 중국의 속국이 되죠. 속국이 되니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의 의복 색깔 갖고 또 통제를 하는 겁니다. 야, 너랑 나랑 니네네 속국이 어떻게 황제랑 똑같은 색으로 옷을 입느냐? 빨간색으로 입어라. 왜냐? 이 적색. 이렇게 생해라. 나를 생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 옷 생각하면, 의복 생각하면 거의 적색 계열입니다. 적색 계열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가, 그 왕이 또 적색인데, 신하들이나 그 중정들 옷은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청색, 녹색, 그렇잖아요. 목생화, 그린, 블루, 파란색 계열.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문신과 무신, 뭐 중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신들을 보호하고 나라 지키고, 네, 들어오세요. 네, 앉으세요. 저 빈자리. 우리 사또, 포졸, 흰색에 뭐 입고 있어요? 검정색. 자, 너희는 우리를 지키고 가드하고 해야 된다. 우리보다 낮은 신분이다. 우리를 생해라. 수생모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검정. 그리고 아무 이제 백도 없고 하는 백성들은 무슨 색이 없어? 우리 백예민족. 우리 백예민족입니다. 뭐 깨끗한 민족이 아니고 염색 기술도 없었고 그냥 이제 무명 명주실로 짜서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백성입니다. 백성. 금생수. 근데 여기서 정말 이 자연의 이치와 이걸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자, 결국에는 이 백성을 생해야 되는 게 누구죠? 토예요. 토 황제. 토생금을 해야 돼. 이 결정적인. 왕이 백성들을 생하지 않으면요, 이 자연의 이치에 완전히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작살납니다. 이때까지 보세요. 우리 지금 이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 전에, 뭐, 박모 씨, 두 분 뭐 있었고, 막 있잖아. 이모 씨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가 이렇더라. 결국에는 이 결국에는 생을 받지만, 이 토는 금을 생해야 된다는 이 자연의 이치가 의복에도 나타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사주 공부 초반에 이걸 딱 보고서 진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 일상생활이나 과거 역사나 의복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음행오행을 지키려고 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이 문과가 있었고요. 무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잡과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문과는 우리 이제 무슨 이렇게 시문을 딱 주고, 이거에 대해서 뭐 써라 그러면 장원급제도 하고, 무과는 이제 무술 해가지고, 무예로 가지고 뽑고, 이 잡과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역과라는 게 역과. 저는, 역과? 이게 우리가 역의 역인가? 그게 아니고, 역은 통역, 번역. 그래서 일본하고 이렇게 또는 중국하고 한번 말을 해야 됐잖아요. 사신들도 보내고 했잖아요. 그 역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과가 있었어. 경국대전이라는 어떤 법을 또 우리나라에 지금 법무부, 검찰 정도 될 것 같아요. 법을 다루고 이제 어떤 이 형조판서 어떤 이런 밑에 수하들, 율과. 그 다음에 의과. 의과는 말 그대로 어의도 뽑고, 이제 의사들, 그쵸? 그 얘기하는 의사 뽑고. 그 다음에 음양과. 음양과가 지금 얘기하는 풍수지리와 이 사주를 전문적으로 보는 관상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책을 주고 나란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은 그걸 가지고 논문이나 여러 가지 이제 쓰신 선생님들도 있는데 좀 찾아보니까 왕의 어떤 합궁하는 날, 태길, 그 다음에 묘자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구 천체를 보잖아요. 해시계, 물시계 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했고, 뭐 왕뿐만 아니라 사대문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이제 다 관장을 했는데 잘 나갔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구한말 시대, 일제 시대를 맞으면서 일본이 민족 정기의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파묘 보셨죠? 파묘. 파묘에 보면 막 우리나라 정기가 흐르는 뭐 태백산맥 어디에 막 철심을 막 꽂잖아. 그게 이제 맥을 끊으려고 하고, 파묘에서도 그 일본 사무라이 장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을 거꾸로 세워서 철심 대신 꽂은 겁니다. 정기를 막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고서 야, 시나리오 쓴 사람이 사주 공부 좀 했구나. 거기 보면 말의 피를 뭐 거기를 묻혀가지고 목생화 해가지고 뭐 화극금 해서 막 나옵니다. 그거 보신 분 계세요? 파묘?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아무튼 이게 오컬트적으로 좀 뭐 무섭기도 하고 막 한데, 거기 뒷부분에 이제 그 일본 사무라이 장수 묻혀있던 걔를 이제 최민식 처치하면서 어떤 몽둥이에다가 말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무찔릅니다. 그냥 나무로 하면은 걔가 금이야. 쇠꼬챙이니까.
그러니까 금극 목을 하니까 안 돼. 근데 이제 말의 피를 묻힙니다. 거기에 몽둥이에 강목 같은데 막 해가지고 그거는 말의 피는 화극금이 되는 거예요. 목생화 화극금으로 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야 보고 공부 좀 했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활화가 된 거죠. 사주명리가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거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서 이게 발전을 안 하고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사주 보고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암울했던 일제 치하가 언제 우리가 독립할 것인가 이런 걸 막 점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점괘를 보면 뭐 몇 년 후에 독립한다, 몇 년 후에 자유가 된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아주 철저하게 이제 막았던 거죠. 일제 이게 치하에서 민족 말살의 어떤 이런 그러다가 45년에 독립을 막고 초대 정부가 들어섭니다. 초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유학파 크리스찬. 이 기독교와 이 역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미신 무속이었죠. 그때까지도. 최근에 들어서야 좀 이제 우리가 양으로 올라왔지만 양지 학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미아리 이렇게 철학관, 저 시골 어디 구석진데 어두컴컴한데 깃발 꽂아놓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철학관이라는 이제 그 맥락을 유지를 해오고 있었어요. 해오고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부터 해서 문명이 막 발달을 해왔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장 큰 어떤 이제 변화를 꾀한 게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이 커뮤니티, 동호회 카페들이 만들어졌어요. 무슨 취미, 자전거, 무슨 동호회, 미술 동호회, 바둑 동호회, 사주명리 동호회도 만들어졌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배우기도 힘들었던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뭐 서로 이제 어떤 같은 사주를 놓고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누가 더 잘 푸나 막 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정말 획기적인 이제 그 도구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2005년도에 미국이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2010년도 어간에 9년 10년에 그걸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팔았어요. 2010년부터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어떤 이제 개인 방송이죠. 거기에 인류에 있는 모든 취미, 공부, 뭐 알리고 싶은 거, 개인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2010년도에 수익을 창출하게끔 이제 바뀌었습니다. 개인 수익이. 그러니까 많은 분야의 유튜버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거 알려야겠다 하시는 분들 개인 방송에서 사주 유튜브가 2010년, 2005년, 15년부터 이제 조금씩 발달해 오면서 이게 양지로 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 철학가는 정말 차 타고 걸어서 물어물어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해운대만 나가도 새 집 걸로 한 집 스님 여사님 앉아갖고 들어와서 사주 보세요. 5만 원, 3만 원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서면 이런 데 가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뭐 건대 있고 신촌, 명동 가도요. 지금은 K컬처, K문화, K포춘. 외국 사람들은 어떤 점성술이나 포춘 쿠키라고 해서 과자 딱 해가지고 뭐 젊게 나는 이런 거 관심 있는데 특히 동양에, 특히 거기에 코리아 K컬처 중에 이 K포춘 이거에 대해서 사주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관심을 갖고 풀고 있고 거기에 외국어를 좀 한다. 일본어나 영어 할 줄 알면 그 집은 대박이에요. 인터넷으로 예약해가지고 옵니다. 줄 서서. 외국인들이. 그 한국 좀 이제 뭐 코로나 때는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은 외국어를 할 줄 알면은 근데 뭐 아프리카 뭐 그건 안 돼. 호주 사람은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다 사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차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언제 태어났냐? 그대로 만세리게 넣어서 풉니다. 그리고 유아 스틸. 그럼 쇠로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5년 전에 이제 찍으면서 제가 파병도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해야 되니까 미군들하고 군사 용어도 하고 막 했는데 인도네시아어도 까미뜬 따라꺼래야 해갖고 막 지금도 까먹지도 않고 까미망이나 깐 해가지고 막 현지인들 원주민 그 촌장들하고 작전해서 뭐 물어보려면 인도네시아어를 6개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보다 잘했지 많이 까먹었어요. 말레이시아 제가
코타키나발루에 갔는데 거기는 인도네시아 말을 씁니다. 짠띡 여자 짠띡 뭐 이쁘다. 마사지 받으면서 짠띡 하면 되게 좋아요. 막 더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 버전으로 채널을 2개를 만들려 했었어요. 한국어 버전도 하고 영어로 I am 뭐 도운 멘토 your mentor 해가지고 쭉 할래 했는데 이게 동양권에 이거랑 안 맞아. 모카토금수도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상생상극이 윈, 뭐 생한다, 뭐 서포트, 극, 컨트롤한다, 킬한다. 이 의미가 어렵잖아요. 목은 트리, 나무냐, 우드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화는 우리가 이제 뭐 파이어냐, 그다음에 이게 피버라고 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우리나라 이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쓰면 채널을 만들면 대박 친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 영어 좀 되시면 그거 해가지고 유튜브는 중국은 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잘 못 보게 통제를 하지만 거기도 많이 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제가 또 공부를 좀 하다가 어렵더라고. 사주명리 공부도 힘든데 일본어까지 하려니까 지금 약간 이제 멈춘 상태인데 내년에 이거 업으로 하면 시간 많이 날 것 같아서 일본어도 해가지고 일본어 버전의 채널을 또 만들려고 하는데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왜냐면 챗 GPT 그 다음에 이제 막 통역이 엄청 자유롭게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일본어로 해서 일본어로 쳐가지고 제 목소리를 학습을 시키면 AI한테 하면 제 목소리 톤으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문장으로 워드를 쳐서 주면 그런 방법을 써야겠네. 이제 여러 가지 고민 중이니까. 그래서 이게 양지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사주 타로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빠랑 이제 술 먹고 해운대에서 한잔 먹고 썸 타는 사이다 그러면 우리 궁합 한번 볼까? 그래서 궁합도 보고 타로 한번 볼까? 우리 결혼할 수 있나? 언제 헤어지나 볼까? 그것도 보고 우리는 한번 찾아가려면 이제 그 심각한 우리 남편이 어떻게 승진할까요? 뭐 막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지금은 약간 라이트닝하게 이렇게 이제 사주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근데 사주로 아까 성공을 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성공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어떤 이 손님이 많아야 되잖아. 내가 차려놓고 손님 없으면 월세도 못 내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첫 번째는요, 저처럼 유튜브를 해서 이 재성과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랜 기다림, 참을성, 이건 인성의 분야거든. 공부. 재성은 돈, 그렇죠? 어떤 영역.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재성과 인성은 재극인이라고 해가지고 시소 같은 관계예요. 재성이 올라가면 인성은 내려가고 인성이 올라가면 재성은 내려갑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알리면 돈이 안 들죠. 시간만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과감하게 지금 제 미래를 결정해서 좀 빠른 은퇴를 해서 이걸 하게 된 것도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구독자가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5년, 10년, 뭐 3년 돼도 조회수 뭐 20회, 구독자 뭐 100명 이런 채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0,000명, 20,000명 정도 되면 일반 우리 유튜브 채널의 10배 정도의 어떤 이 구독자의 파워가 있습니다. 수익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수익을 안 내고 있지만 수익을 이제 내기 시작하면 한 20만 명 정도의 구독자 채널 갖고 있는 채널하고 아마 광고 수익이 비슷하게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지금은 제가 100% 무료로 다 오픈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좀 시스템이 좀 바뀔 겁니다. 일부는 좀 유료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멤버십, 그래서 일정 금액을, 뭐 비싸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결제를 하면 매달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이걸 가지고 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납니다. 한 달에 2, 3천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주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뭐 한 달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수강생들이 1, 200명 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을 주로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언택트 교육 있잖아요.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줌, 뭐 구글 미트, 여러 가지들이 발달하면서
굳이 만나지 않아도 실제로 하는 이런 강의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저도 강의를 하면 이제 이렇게 수강생들을 받아서 요 공간보다 좀 더 큰 공간을 지금 사무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는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할 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강의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송출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강의를 뭐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을 이렇게 해서 자유적으로 해서 뭐 제 사주 우리 아들이 뭐 을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은 사주 상담 분야니까 빼고 공부하면서 이건 이런데 왜 생극제가 이렇게 될까요? 뭐 이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은 받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댓글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럼 댓글을 확인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갈 건데 그거 하고 아까 제극인 내가 유튜브도 안 했고 공부도 안 했어 그러면 공부도 어느 정도 조금 했다 그러면 돈으로 커버해야 돼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0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서면 이런 데다가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데 가게를 내면 돼요. 그러면 들어와 술 한잔 먹고 애들 저녁에 사주 보러 옵니다. 그러면 박리담회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오잖아요. 3만 원, 5만 원에서 사주 타로 같이 보면 일단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 아니면 제극인이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를 뭐 하시는 이유들이 저마다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사주 보러 다녀보니 어디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어디는 또 용신이 당신은 화가 용신이다 하고 어디 갔더니 금이 용신이네요 이러니까 도대체 내 용신은 뭔가요? 내가 공부해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릴 때부터 자연의 어떤 이런 편인적인 생각 이런 거에 심취해서 나이 좀 드시고 인간의 이치를 알고 싶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00세 시대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거 조금 공부해갖고 이렇게 좀 활용하면 뭐 한 달에 뭐 1, 200만 원을 벌면 좋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활용할 수도 있어.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근데 본인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6개월 공부하고 뭐 사주 한 10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얘기 잘해. 눈치 빠꼼 해가지고 상관 막 쓰는 사람들 있어요. 뭐 말로 막 끝내는 사람들. 사주 관성, 인성 있는 사람들은 사주 풀까? 5년, 한 1년만 더 공부해보고. 얘기하려고 울렁증이 있어서 틀릴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하면 되는데 이제 구업을 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야. 근데 사주 공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독학하시잖아요.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예전에는 독학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불과 한 10년 전, 먼 시절 정도 제가 처음 공부했던 그때 2010년, 뭐 2016년 그때만 해도요. 유튜브라는 게 이제 막 이제 항상 이제 활성화되면서 사주 뭐 하나 배우려면 뭐 500만 원 내고 배워라. 제가 이제 사주 공부 2년 지나고 모임을 이렇게 막 대전에서 했었어요. 대전, 서울에서 했었어요. 수원에서도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나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싶고 저 혼자 하는 이 편인의 공부니까 안 풀리는 것도 뭐 저보다 내공 있거나 많이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뭐 진짜 스님도 오고 무속인도 오고 막 현업하는 사람도 오고 공부한 지 3개월 되신 분들도 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렵게 배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뭐 1,000만 원 주고 배운 비법이라고 배웠던 게 뭐냐면 12운성. 그게 1,000만 원짜리 비법의 강의였다고 합니다. 통근하고 투간 투출 배우는데 500만 원 들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유튜브 강의에 막 12운성 제가 40 몇 강에서 풀어놨잖아. 그걸 계산 따져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빨리 보세요. 10성 강의. 초급이 10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강의가 83강이거든요. 10성 강의가. 제가 따져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 실전까지 다 망라된 강의예요. 그래서 천간에 있을 때, 지지에 있을 때, 운으로 들어올 때, 뭐 원국에 있을 때, 그걸 제가 편인에 대해서 강의를 엄청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는, 십성 강의는 저도 이제 돈을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책 사는데도 한 500만 원 이상 들였더라고요. 그걸 엑기스를 뽑아서 정말 뜬구름 잡는 강의가 아니고, 이제 강의,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예요. 사주 유튜브를 보든. 그냥 내 사주 운세 궁금해서 대충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들이 한 80% 되고요. 나머지 20%는 정말 공부를 해서 내가 사주 좀 잘 풀어보고 싶다.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그냥 인문학적으로 내 인생 답답해서 스님 불법, 이거 마음의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 물론. 근데 사주 공부 해보니까 안 풀리고, 보면 모르겠고, 갑목은 나무인데 거기서 끝.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인성인데, 이거 엄마인가? 문성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운으로 들어오면,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왔다. 내가 해수가 있어. 그러면 사해충. 충은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니면 또 사주에 사해충이 있어. 이건 또 맨날 충충충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고 얘기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없고, 책도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제일 핵심인데, 천간을 가지고 충했습니다. 물론, 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천간은 이걸 충이 아니라 극이라고 해야 됩니다. 천간은 순이란 기운이거든요. 충은 비울충입니다. 이게 충격할 때 충격하는 충이 아니야. 한자로 보면. 그래서 갑경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경갑극입니다. 근데 갑경충이 지지를 내려오면 인신충이 돼요. 인신충. 지지는 내 계절을 얻고, 그쵸? 내 시간, 이 중심이 있으면, 또 지장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는 무병갑이 있고요. 신은 무임경이 있잖아요. 무토에 여기는 같지만, 지지에서는 금극목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독학이 가능한가?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 가능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배우기도 힘들었고, 좀 가르치시는 분들도 비교 분석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냥 500만 원 받고 그냥 목생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 수생목만 하고 끝냈대요. 500만 원 더 내면 목국토 토곡서 알려준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뭔가 그만뒀다는 분도 있어. 우세기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오행의 상생상극을 알면 사주 다 풀 수 있다. 풀 수는 있어요. 대충. 근데 우리가 대충 상담 받으면 또 그렇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사주 독학은 가능한데 양이 팽창을 했잖아요. 그만큼 배우고 싶지만 함정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함정이. 예전에는 이게 함정인지 진짜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인지 금동아줄인지 모르고 그냥 잡았죠. 지금은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은 유튜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 책도 컨트롤 C, 컨트롤 V 컴퓨터 옛날에는 다 이게 타자로 쳤어야 되는데 지금은 드래그 쭉 해서 탁 붙여갖고 이름 몇 개 바꾸고 하면 책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엉터리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사주 명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 새로운 채널 있으면 보긴 하는데 물론 내공이 있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어떻게 이런 실력 가지고 유튜브를 할까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이제 어디서 했던 얘기 비슷하게 들리고. 제가 작년에 대구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문화센터도 다니고 현업하시는 분이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대구 어디 문화센터에 선생님 십성 강의를 그대로 카페 떠서 그대로 강의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왜냐면 십성이 그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약간 이제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래? 약간 저작권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자유롭게 오픈했으니까 그걸 쓰는 거는 제가 어떻게 제재하고 싶지도 않고 쓰는데 그냥 이제 그래도 원 선생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거 하는데 교재로 좀 만들어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쓰세요 하면은 하는 거하고 그냥 몰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마 그 대구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데서도 교재로 해서 문화센터 여러 많잖아요. 배울 수 있는데 쓰지 않을까. 그래서 독학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 한 2년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음양오행, 뭐 목화토금수, 생극제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간의 어떤 운동, 자축인묘, 진서미, 신술의 지지의 운동, 합중형파해, 뭐 12운성, 12신살, 기타 신살, 용신, 격 이런 거를 배우려면 암만 머리가 좋고 하루에 뭐 10시간씩 공부해도 진짜 그렇게 미친 듯이 해도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는 공부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건 이제 내가 구슬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드래곤볼 구슬 모으듯이. 그러면 구슬을 모았으면 흩어놓으면 이게 보석이 안 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석이다. 이게 사주예요. 보석이 되려면 관법을 써서 이거를 잘 융화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학생인지 직업인인지 뭐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맞춤식으로 잘 풀어주는 게 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법은 스스로 깨우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역사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우리 3대 보서라고 하는 사주명리 책이 있습니다. 뭐 적천수, 그다음에 자평진전, 그다음에 이제 궁통보감. 궁통보감은 이제 적천수는 이게 이제 신강신약관법 어떤 일간의 기세론을 쓴 어떤 주로 책이고 유벽원 선생이라고 그분이 쓰셨고, 자평진전은 이제 월지에 따른 격에 따른 천간으로 투간해서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그린 게 심여첨 선생이 쓴 이제 자평진전이 있고, 그다음에 난강망이라고는 작자미상의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자월에 태어났는지 뭐 미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 간목의 그런 어떤 물상적인 모습을, 자연의 계절적인 모습을 주로 이제 한 게 자연법이 궁통보감. 궁통보감이 난강망 여춘태라고 하는 분이 쓰셨다는데 작자미상의 난강망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쓴 게 이제 궁통보감, 맥을 같이 하는 책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로 관법은요, 신강신약, 사주의 신강신약을 보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신강한 사주는 우리 십성을 갖고 보는 겁니다. 인성과 비경겁제가 많으면 신강해. 그러면 신강한 사주 딱 해놓고, 아니면 인성과 비겁이 약해. 뭐 관성도 많고 뭐 식신재상이 많아. 신약한 사주야. 그걸 딱 정해서 신강한 사주는 그 힘을 빼주거나 설기하거나 극해주는 글자나 그 성분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신강신약 억부로운 관법입니다. 이 관법이 이제 적천수 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1890년도 후반에 중국에 그 설하고라고 하는 걸출한 이 명리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자평진전 평주라는 책을 써서 거기에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짬뽕을 해서 월지에 따른 격용신과 이런 걸 짬뽕을 해서 신강신약을 해가지고 책을 내서 그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에서의 어떤 주 관법이 되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넘어오면서 그 관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까지 거의 그 관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보다 보니 신강신약을 나누려면 확실하게 이게 신강한지 신약한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주는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종하는 사주, 완전히 힘이 없는 사주, 뭐 비견급도 없고 인성도 없어요. 극하는 것만 있어요. 이제 뭐 종하는 사주라서 종격이라는 또 격을 또 만들어내고, 내가 너무 강해. 그럼 이제 종왕격, 종강격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종사주는요, 종격사주는 용신을 임의로 잡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사주 보러 가서 종격은요, 당신은 무슨 종왕격 사주다 아니면 종제격 사주이기 때문에 이 용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인생을 한번 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럽니다. 그래야 내가 용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저 사주 공부하고 나서 관법이 궁금해서 실제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주고 사주를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8, 90%. 그리고 잘 안 맞아. 제 사주 이미 제가 다 풀고 갔는데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갔는데 안 맞아. 그리고 문제는 중화된 사주 있잖아요. 중화된 사주가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신강신약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우리가 한자로 이 중국에서 왔잖아요. 이 쓸룡잖아, 쓸룡. 그리고 신은 귀신 신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쓰잖아, 쓰다, 쓸룡. 근데 이 용신을 들어오면 좋은 만병통치약균으로 용신을 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의미가 채색됐죠. 이 중국의 문화는요, 철저히 한자 문학이고요, 표의 문자야. 이 여기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 들어오면 야 좋다 하는데 용신을 잡으려면 신강신약을 구분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신강신약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 이런 강의가 많아요. 사주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오픈마인드로 정답을 찾지 말고 나만의 이렇게 답을 딱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 하는데 저는 신강신약 공부도 꽤 했습니다. 초반에. 뭐 합합격부터 해가지고요. 뭐 곡직격, 염상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화에 종화한다 그러면 염상격. 뭐 가세격, 토에 종한다. 뭐 이런 사주들을 공부를 해서 사주를 풀어보는데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을까? 그리고 종격은 또 선생님이 뭐 종격이다 그러면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대운 이게 바뀌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돈 벌었어요? 뭐 어땠어요? 학창시절 어땠어요? 이걸 물어봐서 아, 당신은 금이 용신이네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가? 이게 일간이고 연월일신데 일간 빼고 점수화, 이제 이게 신강신약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히 안 되니까 점수화를 또 어떤 분은 100점 만점, 어떤 분은 뭐 20점 만점, 어떤 분은 또 뭐 50점 만점 하는데 보통 이제 공통 100점 만점으로 하면 월지가 중요하니까 30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간은 빼고 일간의 인성이나 비겁이 들어오면 30점을 더해줍니다. 뭐 일지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20점. 연지하고 시지는 10점. 하면 이게 50점, 70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중요하니까 뭐 5점, 여기는 뭐 15점, 5점, 15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점인가요? 10점. 10점 이렇게 하면 100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더해서 이게 점수가 55점 이상이면 신강, 뭐 45점 미만이면 신약. 이 중간 점수는 중화된 사주라 억부용신을 못 잡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억부용신 못 잡으니 용신을 잡아서 운을 보는 건 물론 용신 중요합니다. 근데 좋다 나쁘다를 물론 보려고 돈 버냐 못 버냐, 뭐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집 팔리냐 안 팔리냐, 용신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신을 못 잡잖아. 못 잡습니다. 이게 신강신약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용신을 통관용신 해가지고 이제 용신을 또 씁니다. 그게 용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당신 뭐 운 좋아. 용신 들어왔어. 대운 들어왔어. 대운도 10년마다 대운 바뀌잖아요. 그 대운은 인생 살면서 누구든 대운을 맞이하거든. 10년마다. 그렇게 이제 변질돼서 쓰는데 통관용신 들어보셔서 통관용신? 예를 들면 내가 사주가 이제 신강신약으로 구분할 수 없는 사주입니다. 간목이 있어요. 경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경신이다. 그쵸? 예를 들면 편관이 강해. 근데 이 편관이 강하면 근데 운으로 뭐 개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개수가 들어오면 이 금극목을 하고 있다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립니다. 통관을 시켜주는 거야. 관인소통 시켜주죠. 살인소통, 살인상세. 그러면 임수나 개수나 수가 너의 통관용신이다. 이게 통관용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관만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관성이 있다. 그럼 이제 재성이 있다. 그러면 식신생재, 그렇죠? 식신이 있으면 재성이 있으면 식신생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만 있으면 뭔가 일을 벌리고 끝을 못 내. 재성이 마무리, 돈, 결실이잖아. 그래서 재성이 있는데 식신이 들어오면 어떤 일에 이렇게 일도 넓혀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식신이 해당되는 그 글자를
아니면 식신이 용신이다. 이렇게 어느 식상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통관용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병양용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병양용신은 나한테 병이 있어. 약이 되는. 예를 들면 경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병화가 이렇게 들어와. 편관. 이게 식신이잖아요. 편관은 식신한테 깨갱입니다. 식신 제사를 들어보셨어요? 식신이 화극금하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약이 되는 거야. 너는 식신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신은 무조건 좋다.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을목이 이렇게 들어와요. 을목, 겁재가 있으면 경금이 있어요. 그러면 을경 뭐 하죠? 합. 이게 양인합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겁재라는 게 원래는 내 재물 빼앗고 뭐 군겁증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편관이 있을 때는요, 이 겁재가 약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어려움을 해결을 해줬으니까 돈으로 지불해야 돼. 그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려움은 해결되잖아. 그러면 을목, 겁재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무조건 이럴 때는 용신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움이 있는데 평소에 어떤 너 일을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와서 어려움을 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조후용신이 있어. 조후용신은 주로 보는 게 이제 한난조습을 갖고 보죠. 이 여름생이면 난하고 조하고, 그렇죠? 따뜻하고 뭐 해자축생, 겨울생이다. 그러면 습하기도 하고 한하기도 하고. 근데 조후용신은 사주를 보고 해석을 해보니까 조후가 깨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을 못 벌고 그렇지 않고 돈 암만 잘 벌어도 조후가 깨지면요 우울증 오고요 성격이 이상해져. 막 마약하시고. 그러니까 조후가 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체와 이 정신의 밸런스, 우울증, 조울증, 막 게으름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막 화내고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후가 깨지면 그래요. 특히 이제 한한사주에 화기운이나 이런 거를 없으면요 사람이 음습하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폐쇄적이야. 그리고 화가 막 너무 난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야. 막 벌립니다. 그리고 말도 막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그러니까 조후는 그 사람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심성, 마인드, 신체, 건강적인 면이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조후용신 들어왔다고? 당신 성공하겠네. 성공은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조후용신 들어오면 좋죠. 우울증, 예를 들면 뭐 해월에 태어났어. 해월에. 근데 을사년이 들어왔어요. 다른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없는데 을사년 들어오면 목생화에서 화기운이 강해지잖아. 사해충이 일어나지만 조후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울하고 그냥 안 하고 집에 막 박혀있던 애가 갑자기 화에 불기둥을 탁 맞으면서 충 팍 하니까 집에 나와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하다가 또 뭐 충이 있으니까 사해충은 또 음양의 충이니까 물리적인 충보다 정신적인 충이 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지. 근데 반대로 사화가 있는데 해수가 들어서 충하잖아요. 너무 나대던 사람이 해수가 오니까 수레천문의 글자로 생각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갖추면서 충의 변화 운동이 있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조금 가라앉는 분도 있어요. 충이긴 하지만. 이게 해석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관법은 주로 억부용신 관법이 70~80%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억부용신을 제가 유튜브로 이거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은 저보고 돌팔이 뭐 하나도 공부도 안 한 놈이 저런 소리 한다 하지만 실제로 관법을 이걸 알아도 쉽게 못 바꾸시더라고. 왜냐? 제가 공부를 한 5년, 10년, 15년 했어요. 내가 이거 안 맞고 그 딜레마는 공부 초반부터 상담하면서부터 생겼을 건데 내 스승님이 몇 대째 전순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 관법을 억부용신 아니고 다른 어떤 저는 이제 격국용신을 주로 보는데
성격됐다고 무조건 좋고 파격됐다고 안 좋잖아 않아요. 지금은 파격의 시대입니다. 편관, 상관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스타 되고 상관은 말로 해가지고 막 연예인하고 뭔가 잘 해결하고, 옛날에는 편관이나 상관 있으면요 역적,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아무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물놀이패 막 이렇게 막 이제 했는데, 지금은 상관의 시대입니다. 격국용신을 주로 보지만 기준의 틀을 잡는데 격국용신을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배웠던 12운성, 10성, 12신살, 뭐 기타 신살 이런 거를 다 적용을 해야죠. 억부용신 보는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면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내담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용신 들어와서 뭐가 좋은데.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고, 그분이 보험을 이제 뭐 종신보험 뭐 보험을 몇 개 들어놨어요. 이제 그랬는데 암이 걸렸어. 암이 걸린 거는 좋아요, 나빠요? 아저씨가 나쁘지. 근데 그분이 맨날 술 먹고 깽판 치고 폭력 쓰는 남편이었는데 보험을 부인이 들어놨어. 암 걸려서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겉으로는 슬픈 척 하는데 속으로는 웃고 있겠죠. 언제 죽나? 그게 다른 거야. 근데 이제 진짜로 그분이 이제 남편도 사랑하고 뭐 그런 부인이 했는데 암 걸리면 안 좋아. 근데 병 치료도 하고 번간호 하냐고 이제 빚이 한 3억 생겼어요. 근데 보험금 돌아가시면 이제 한 10억 정도 받아. 근데 그분이 이제 건강 회복한다고 한강에 조깅하다가, 안 그래도 몸이 좀 안 좋은데 달려오는 자전거랑 부딪혀갖고 한 많이 살아야 6개월인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험금 10억 받을 걸 15억을 받은 거야. 사고보험 해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신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게 아니지. 안 좋죠. 돌아가셨는데. 근데 병치레 하느냐고. 빚이 한 3억 있어. 근데 15억, 그러니까 자식들도 좀 나눠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도 좀 해피엔딩이잖아요. 어차피 슬프지.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사실 분이 빨리 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과정은 어때도 인간사가 이렇게 막 복잡 단안한데, 용신 하나로 좋다, 돈 들어와, 남편은 죽었어. 그럼 좋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주로 상담을 할 때요, 내가 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주 상담을 이제 한 2, 3년 전에 실관을 해서 좀 실력도 키우고 검증을 해보려고 이제 무료 상담도 좀 하면서 유료 상담도 좀 진행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그런데 그 상담했던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애정사에 관련된 이제 중년의 어떤 여성분들이 전화가 와. 어떤 때는요,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났다. 뭐 어떻게 이거 이혼을 해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속상한 마음 막 하면 같이 욕합니다. 그 상간년 나쁜 XX 가정 파탄 냈네 하면서 막 아마 벌 받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고 합니다. 상담해주고. 또 어떤 때는 그 상간녀가 상담을 합니다. 상간녀가 상담을 하면 사랑이 젠가요. 사신합이 들어버렸네. 묘술합이 들어서 어쩔 수 없네. 근데 조금 재물은 나가겠다. 뭐 아무튼 망신살이 들어서 망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약간 정관을 연간에 띄우고 있어서 바른 생활을 사나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나의 어떤 가치관과 이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좋다 나쁘다를 내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고, 또 그냥 객관적인 사주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좀 담백하게 풀어내야겠구나. 내가 선과 악을 구분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주 상담하면서 관법 얘기하다 나왔는데, 그래서 관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주 공부 암만 1, 2년 걸려서 뭐 탁 보면은 뭐 이거 다 알 수 있어도요, 신강신약관법이나 종격 사주는 사주 100% 중에 5%도 안 돼요. 근데 공부 양은요, 2년 공부 빡시게 한 거에 한 3배, 5, 6년 공부를 해도 종격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5% 포기하는데, 저는 종격 사주도 그냥 사주 풀어냅니다. 풀리더라고요.
전부 다 뭐 갑인년생 74년생의 월에 막 목이 많은데 그냥 그것대로 풀면 돼요. 운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일단은 사주를 보는 이제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걸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면 종격이나 이런 걸 대입을 안 하고 용신 안 잡아도 충분히 그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 특성, MBTI 요즘 많이 보잖아요. 젊은 친구들. MBTI는 I형이냐 E형이냐 해서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ENFP더라고요. 혹시 뭐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한번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MBTI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딸한테 엄마 MBTI 먼저 아니? ISFJ야. 그럼 엄마 그런 것도 해? 엄마 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사주 보면서 요즘 젊은 20, 30대는요, 본인의 MBTI를 다 알고 있어. MBTI에 그 사람의 성격, 심성 이런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고, 거 한번 풀어보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했는데 돈 될까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환율 이런 거 알아야 이 경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해가지고 지금 강남 집값이 뭐 바닥을 쳤는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서울 학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는데 이제 뭐 이과 문과도 모르고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 지리가 이게 기본 평가 되는 건지도 모르고 논술 보는 대학 이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보면은 어느 대학이 요건 좀 이과가 세고 요건 문과가 세고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겠더라고. 그런 저 아는 이제 지인이 야구를 하는 아들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냐, 프로팀에 가야 되냐, 실업팀에 가야 되냐, 뭐 어떻게 포기하고 뭐 지도자로 가야 되냐. 프로야구를 좋아하니까 프로야구 팀의 연봉 수준부터 해가지고 그 정도 실력이면 뭐 어디 가고 대학교 어디 가고 어느 대학교가 야구부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반 지식이 알아야 되는데 서쪽에 있는 대학에 이제 넣으면 야구부 가고 하겠다. 해갖고 서쪽에 있는 그 인하대에 넣어서 합격했어요. 다른 데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용하다 해가지고 야구부만 한 30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야구하는 애들. 야구부는 빠삭해졌어요. 축구하는 부모 있으면 축구도 빠삭해지겠지. 청룡기, 뭐 황금기 어떤 걸 해야 대학 가고 프로 가고 하는 거. 그래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데, 어쨌든 관법에 있어서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제가 가이드를 해주면 저보다 훨씬 뭐 똑똑도 하시고 그다음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사리분별 잘 하실 거니까 도훈 선생님이 저런 얘기 했으니까 좀 감안해서 공부할 때 내가 제가 이제 같은 사주를 가지고 억부용신 잡아서도 풀어보고 제가 그냥 용신 안 잡고 그냥 그거대로도 풀어봤는데 4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고 질 확률이 몇 프로예요? 둘이 해서 50%잖아. 50%도 사주 봐서 못 맞추면 이게 사주 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가위바위보도 50%보다 못 맞추면. 사주를 해서 맞추는 확률은 제가 볼 때 최소 70%는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 집이 팔리는지, 합격하는지, 이혼하는지, 결혼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지만 공부가 발전되면서 조금 관법은 바뀔 수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이 틀과 나만의 매뉴얼을 갖춰놔서 똑같은 사주를 오래 보고 3년 후에 보고 10년 후에 봐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날의 내가 운에 따라서 그날의 기운에 따라서 사주가 잘 보일 때가 있고 이 사주는 또 안 보일 때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건 자기 다 핑계입니다. 그냥 자기만의 관법으로 풀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과거, 현재까지 얘기했고, 미래는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